안녕하세요. 노동법의 노동법의 정석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방에서 찍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시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쵸. 무슨 시연이냐면 챗 GPT 들어보셨죠? 저는 충격이에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내놓은 상품인데 그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서치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 엔진 통해서 맞죠. 막 네이버에 저기에다가 하고 구글링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화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은 얘가 그 인터넷상에 이제 정보들을 싹 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 그래서 나한테 그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존에는 굳이 따지면 저희가 밑에 직원한테 이거 네. 좀 자료 서치해서 정리해서 좀 보고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그걸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비서 역할 정도 좀 이제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 이거가 나오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기도 했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일자리 어떡해?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오늘 얘가 과연 우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 사실 그 제가 작년에 이런 블로그를 썼었어요. 혼자 그냥 혼자 밤에 심취해가지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 12월 5일날 썼거든요. 이거를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2023년은 막 이러면서 혼자 썼어요. 근데 삐리 딱 새벽비리네.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올렸어요. 새벽 1시 반에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이제 우리 이제 업역 시장에 대해서 막 쓰다가 이런 걸 썼거든요. 법률 시장도 곧 AI에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다. 법률 문헌조사 정리는 이미 AI에 대체되었으며 코딩의 시도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AI 변호사가 신입 변호사 500명을 대체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때 이런 걸 썼구나. 네, 그러면서 딥러닝 기술은 사실관계를 카테고리화하여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적용 가능한 순서로 추출해 줄 것이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승소율까지도 5분 안에 분석해낼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의 일 같은가 난 두렵다.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느껴진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아 코딩을 직접 배우지는 못한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기술과 친해질 시도를 해야 할 것 같다. 막 이런 글을 썼었어요, 제가. 거의 뭐 임스트라다무스인데? 근데 이거를 쓸 당시에 저는 그래도 빨라야 5년? 뭐 길면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조금 융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딩도 고민을 했네. 코딩도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게 12월에 썼고 이미 11월 말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전 건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와 이게 그냥 금방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제가 이때 당시에는 코딩에 꽂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은 내가 이 컴퓨터 언어잖아요, 코딩이.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하지? 진짜 그래서 한번 서치도 해봤어요, 코딩을 배우려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할까? 연봉이 왔는데? 각이 안 서는 거야, 각이. 그치. 코딩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지. 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요새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코딩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맨 처음에 이제 엄청 인기를 탔었을 때 사실 유튜브에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편집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자의 어떤 전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편집을 못하고 유튜브에 못 뛰어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 첨부해서 그냥 자르고 거기다가 자막 넣고 이거 자체가 그냥 SNS 활동에 불과한 게 돼버렸거든요. 되게 직관적으로.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코딩 필요 없이 내가 컴퓨터 언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 없이 웹페이지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고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코딩도 안 배워도 되는 네. 시대다.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전문가로서 멀리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초는 알아야 되니까 코딩을 잘 해야겠지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세대 제가 참고로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건 이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도스에서 윈도우로 옮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스 시절에는 네. 도스 언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아예 못했어요. 도스가 뭐야? 도스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우스로 이렇게 더블 클릭 해버리면 그게 실행이 되잖아. 뭐 인터넷 다 창 열듯이? 창 열듯이.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그 컴퓨터 명령어로 실행을 해야 됐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있어, 아무튼 그런 게. 뭐 오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오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 치면은 그 뭐가 열린다든지. 전부 다 그게 명령어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야지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는데 윈도우가 딱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이전에 이 기술들 내가 명령어를 알고 이걸 어떻게 도스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바뀐 거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는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조금 막 형식적인 기술이나 코딩이나 이런 게 그냥 다 사라지고 이것도 정말 직관적으로 변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해주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지. 저희는 너무 편해요. 근데 이러다 우리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챗 GPT랑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그쵸. 그래서 얘가 진짜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봐야겠어.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그래도 우리가 이기겠지? 자, 화면 녹화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질문들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봅시다. 그쵸. 여러분도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여러분들 그 2023년 어차피 월 최저임금은 다 아실 테니까 그 이렇게 나는 한국에 살고 있거든. 나는 한국에 살아.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어. 2023년 매월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얼마야? 딱 금액으로 말해줘. 이렇게 할까? 딱 금액으로 말해줘. 완전 사실적인 언어네. 그쵸? 근데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거 없을 거야. 아, 참고로 지금 이게 챗 GPT가 3.5 버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2021년 이전 데이터로만 반영이 된 거라고 하거든요. 챗 GPT 4.0? 그게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10원? 이거 지금 주유수당 포함시킨 거예요? 이거? 주유수당 포함 안 된 건데 이거? 포함 안 된 거예요. 2021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자,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냐면은 8,720원이거든요. 틀렸는데? 아닌데? 주유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봐요. 그러면은 1,464원 나오거든요. 주유수당 포함 시급도 아닌데? 아무튼 이는 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은 10,010원 곱하기 8시간 5일 4주. 어쨌든 주유수 이거 아직 멀었네. 네, 일단 최저임금 땡. 네. 자, 그러니까 이거 표시해줘야죠. 네, this isn't true. 그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연차휴가 물어볼까요? 1년 6개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퇴사하려고 연차 휴가를 회사 다니는 동안 하나도 안 썼어. 퇴사할 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수당으로 미사용도 써줄까요? 미사용 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돼? 얼마를 받아야 해? 반말한다고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아, 그럼 이제 존댓말 해봅시다. 다음부터는? 이거 다음부터? 한국 노동법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종료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로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가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 동안 쌓인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아가 한 해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쌓았을 것입니다. 만약 기아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30일 곱하기 10만 원, 300만 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나 근로계약서 등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기아가 속한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마지막만 의미가 있고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느낌이 어떻냐면은 그럴싸하거든요. 맞아. 그럴싸하는데 디테일이 하나씩 다 틀렸거든요. 우리나라 노동법상 연차휴가 발생 일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그걸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 같은 것도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달라지는데 일단 일반론을 제시를 그리고 하고,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네, 통상임금 계산을 해도 되고 디테일들이 조금씩 26개인데. 네, 좀 다르네요. 네. 이제 존댓말로 한번 해봅시다. 네네. 뭐라고 할까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해고 당하고 나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제 말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기아를 불공정하게 해고한 경우 기아는 노동조합, 노동법률 전문가 또는 노동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아가 불공정한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관계조정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반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그래도 정확한 건 하나 있네. 노동법률 전문가인 우리를 찾아라. 네. 그다음 또 뭐 하나만 딱 더 질문해 봅시다. 회사 입장에서. 네. 회사 입장에서 뭘 해볼까? 횡령 또는 배임? 횡령 또는 배임.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 배임을 한 사실을 발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면 회고할 수 있나요? 어떤 조치를 이렇게 할까요? 사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사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질문이 수준이 높은데. 그거네. 멍 때리기 좋네. 뭐라고 말해주나 이제. 만약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직원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범죄 행위가 발각되면 회사는 해당 직원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확인된 즉시 해당 직원의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고발.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 다른 직원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보상.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회사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회사가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범죄 행위의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손상. 방조했다 이거죠. 이미지 손상. 회사가 직원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 적극 대응, 예방 시스템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그렇죠.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근데 가이드는 제공할 수 있겠다. 대충 약간 초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떠냐면은 뭔가 블로그에 올릴 만한 글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준다. 근데 이제 확실히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 맞아요. 이런 느낌을 좀 받네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겠다. 오늘 이 챗 GPT를 이제 시연을 해본 그 결론이 그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심이 됐다? 아니요. 그러면 완전 긴장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지금 수준이 이 정도면은 네. 3년 이내면 진짜 엄청 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게 네.
저희도 이제 뭐 신사업 분야 막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업역을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와, 이 디지털, 이 기술이라는 거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문과생인데 물론 문과생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맨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선두도 해야 되고 맞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위기는 기회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과생이지만은 우리가 이과생이 아님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걸 뭐 활용해줘서 고맙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진짜 창의력이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오늘 참 이거를 살펴봤는데 네. 와,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정보는 없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이게 상반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조금 더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의 버전은 어떠할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그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금방 진짜 무슨 뭐 비서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도 긴장을 좀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오늘 이상 영상 이 무슨 영상이죠, 근데 시연 영상? 네, 홍보 영상인가? MS? 리뷰 영상? 네. 네, 이상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네, MS 광고 주시면 저희 봤습니다. 영어로 해야지. 운동사 영어를 잘하죠? Feel free to contact me. 오케이.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